광섬유에서 이제 빛이 지나가는 요 길이 존재하게 되는데, 이 입사각도는 이제 물론 그 크리티컬 앵글보다는 커야 돼요. 커야 되고, 그래서 이제 어떤 이제 빛이 지나갈 수 있는 이제 광선에 경로가 존재하거든요. 이렇게 이런 이제 길이 존재합니다. 이렇게. 뭐 사실 광선이 이렇게 간다는 거는 이거에 평행한 광선 다발들이 엄청 많이 지나가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만 그림을 그린 겁니다. 요 그림에서는 광선 다발들이 가는 거죠. 이렇게 번들들이 이렇게 한 놈 이렇게 한 놈 이렇게 반사하고, 이렇게 한 놈은 이렇게 반사하고, 이렇게 이제 진행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중에 어떤 하나의 대표적인 이 경로를, 광선을 이제 그려놓은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광선이 이렇게 간다고 하는 거는, 진행한다는 얘기는 파도가, 우리가 파도로 치면 이런 이 빨간색으로 표시된 요게 이제 물결이야. 이런 파동의 물결이 진행하는 겁니다. 사실은. 웨이브니까. 그래서 이게 마루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럼 이 사이는 골이 되는 거야. 이건 어느 한순간 시간이 지나면서 마루 전체 마루가 이렇게 움직이는 거야. 이 광선 방향으로.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래서 이 웨이브가 진행하는 그 방향의 그 선을 하나 그어놓은 걸 우리가 이제 광선이라고 부른다. 광선. 레이라고 부른다. 그죠? 그래서 레이로 봤을 때 어떤 요 입사각도, 반사각도 이렇게 되죠. 그때 이제 이루는 앵글을 이제 가이딩 앵글이라고 합니다. 이거를 가이딩 앵글이라고 그러고, 이런 광섬유에서 요 앵글이 아무런 앵글, 모든 앵글이 다 가능한 게 아니에요. 이게 뭐 예를 들면 아까 86도, 86.1도, 86.2도 이런 식으로 그 앵글 값이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컨티뉴어스 하지가 않아. 여기서 이런 구조에서 이 빛이 지나갈 수 있는 그 경로의 이 각도가 디스크리트합니다. 디스크리트. 마치 원자의, 또 수소 원자에서 전자가 가질 수 있는 에너지 레벨이 디스크리트하다 그러지. 특정한 에너지 값만 가능하죠. 그거하고 비슷한 얘기인데, 방정식도 비슷해요. 풀어내는 방정식도 파동 방정식이니까. 그래서 하여튼 중요한 거는 요 가이딩 앵글이 모든 앵글이 가능한 게 아니다. 그러니까 이제 뒤에 말로 보면은 이 가이딩 앵글은 이제 크리티컬 앵글보다 커야 되고, the guiding angle can have only a discrete value. 특정한 값들만 가지고 있는. Not every angle can be a guiding angle. 모든 앵글들이 가이딩 앵글이 될 수 없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래서 이제 요 가이딩 앵글을 이제 모드라고 부르는 모드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어느 특정한 하나의 가이딩 앵글인 경우에 대한 이제 그림을 여기 그려놨습니다. 이게 그림을 그려놨고, 그래서 이제 이 광섬유의 코어의 이제 직경이 2A이고,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됐죠. 그래서 코어의 굴절률이 N1, 클레딩의 굴절률이 N2, 뭐 이런 식으로 지금 돼 있어요. 이렇게 돼 있고, 이때 이제 라무다라고 하는 요 값, 라무다가 이제 라무다죠. 이게 라무다라고 하는 요 값이 공기 중에서 이제 평면파의 파장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공기라면 이제 공기 중에서 평면파의 파장입니다. 이게 마루면 공기 중에서 빛에서 마루하고 마루 사이의 거리야. 그래서 이게 그렇게 되고, 라무다 원이라고 표시된 거는 코어에서 평면파의 파장입니다. 평면파의 파장이에요. 그러니까 이 코어 안에서, 그러니까
지금 이제 요 방향으로, 그러니까 이게 광선이니까 파면이 이렇게 돼 있다 그랬죠. 그럼 이제 요게 람다 원이야 이게. 이 안에서 요 광선의 방향으로의 그 광선의 진행 방향으로의 파장입니다. 람다 원. 그러면 이 안에서의 그 파장은 람다 나누기 요 코어의 굴절률만큼 짧아집니다. 이 안에서는. 다시 말하면 이제 그 이 안에서 속도는 이제 그 진동수는 같거든. 그 저기 공기 중에서나 요 안에서 그 웨이브의 진동의 그 전기장의 그 진동의 그 값은 같아요. 진동수는, 그러니까 프리퀀시는. 그러니까 V는 이제 F 람다고 이제 V는 다시 말하면 이제 예. 하여튼 이거는 이제 공기 중에서 얘기지. 그러니까 공기 중에서 이제 C는 F나 보다. 이거는 이제 공기 중. 그다음에 이제 그 매질 안에서는 이제 그 V는 F 람다 1이니까 이거는 그 N 1분의 C 뭐 이렇게 됩니다. 그 파장이 그 공기 중에서 파장 나누기 저기 N1이야. 파장이 짧아져요, 이 안에서. 그래서 이제 그 람다 1이라고 표시된 건 이제 코어 유리 물질에서의 이제 그 평면파의 파장이고, 그다음에 람다 Z는 Z축 방향의 파장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신호가 어쨌든 이렇게 진행되는 거지만 실제로 신호의 그 전달 방향은 이제 광섬의 축 방향이죠. 어쨌든 이 방향 이렇게 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요 방향으로의 변화가 어떻게 되는가 그게 궁금한 거거든요. 요 방향으로. 이쪽 방향으로의 어떤 변화는 어떻게 되는가. 그래서 이제 요 방향의 파장을 이제 그 람다 서브 Z라고 표시했습니다. 그래서 Z축 방향으로의 파장이야. 그래서 이 그림 보면 이 평면파의 파장은 요거고, 이 Z축 방향의 파장은 요 마루하고 마루 사이 이 거리잖아. 그러면 람다 Z가 람다 1보다 더 길게 느껴지겠죠. 요 방향의 파장이. 그러니까 마루하고 마루 사이 이걸 수직 방향으로 가면은 요 거리인데, 요 축 방향으로 가면 마루하고 마루 사이가 요 거리야. 그러니까 이거는 람다 1 이거면 람다 Z는 요만큼이 되거든요. 그때 요 세타라고 하는 게 요 각도입니다. 요 각도. 요 각도가 세타가 돼요. 그래서 이 축 방향의 파장은 요 람다 Z는 람다 1 나누기 사인 세타야. 그러니까 사인 세타는 람다 Z분의 람다 1이니까 람다 Z는 람다 1 나누기 사인 세타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알고 싶은 게 뭐냐면 이 베타라고 하는 값이 이게 이제 전파 상수인데 그러니까 공기 중에서는 이제 베타 제로라고 우리가 표시하는데 베타 제로는 람다 분의 2파입니다. 이게 뭐냐면 이 베타 제로의 거리 차이 L을 곱하면은 이제 요 베타 제로, 공기 중에서 베타 제로라고 하는 이제 프로파게이션 컨스탄트 값이 뭘 의미하느냐면요, 베타 제로에 람다를 곱하면 2파이가 되는 그 상수야 이게. 그러니까 이제 베타 제로라는 값에 요 한 파장을 곱하면은 2파이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하고 여기 사이에 그 각도가 2파이가 되기 때문에 이게 마루면 여기도 마루란 얘기거든요. 이게 마루인 순간에 여기도 마루란 얘기야. 그러니까 여기의 위상하고 여기 위상이 같아. 그러니까 그 파동의 식이 이거죠. 코사인 오메가 t 마이너스 베타 제로 z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베타 제로라는 값은 만약에 이제 요 L이 라무다라 그러면 요게 2파이가 되잖아. 2파이가 되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여기가 Z1인 위치고 여기가 Z2라 그럽시다. 그래서
지금 그 Z2 마이너스 Z1은 라무다야. 한 파장입니다. 여기 마루. 여기도 마루. 이렇게 돼 있거든. 이렇게 돼 있는데, 이제 파도 공식을 보면 코사인 오메가 t 마이너스 베타 제로 Z1. 그 다음에 코사인 오메가 t 마이너스 베타 제로 Z2. 그래서 그 무슨 얘기냐면, 여기서는 시간적인 변화가 이렇게 되겠죠. 여기서 서 있는 사람은 코사인 오메가 t 마이너스 베타 제로 Z1만큼의 형태로 이제 그 시간적으로 느끼게 되죠. 이게 베타 제로가 그 어떤 상수라면, 그 다음에 여기서 보면은 또 베타 제로 Z2인 그런 위상을 가지고 이제 느끼게 지게 되거든. 근데 이제 Z1하고 Z2의 거리 차이가 그 한 파장이라 그러면 요 위상하고 요 위상은 파장이 얼마만큼 차이 나니까 2파이만큼 차이 나는 거지. 그러니까 2파이만큼 차이 나니까 여기서 느끼는 시간적인 변화하고 여기서 느끼는 시간적인 변화가 싱크가 맞는다 이거야. 여기가 마루일 때 여기 마루, 여기가 골일 때 여기도 골. 변화가 시간적인 변화가 동일하다는 얘기죠. 여기서 시간적인 변화, 여기서 시간적인 변화가. 그래서 그렇게 되는데 이제 그 베타 제로는 람다분의 2파이로 이제 정의되는 그런 값입니다. 이 전파상수라는 게.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이제 어떤 길이를 곱하면 여기에다가 이제 그 어떤 그 거리 차이를 곱하면 이 두 위치의 그 위상 차이가 되는 그 상수야. 그걸 이제 프로파게이션 컨스탄트라고 그러거든. 그래서 다시 말하면 이제 그러니까 그렇게 정의되는 값이니까 베타 제로에다 람다 곱한 거는 2파이가 되는 그런 상수입니다. 여기. 그런 상수야.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는데 이 물질에서 그 코어 물질 안에서 이제 그 Z축 방향으로의 그 베타 Z를 알고 싶다 이거야. 프로파게이션 컨스탄트를. 그럼 이제 그 베타 Z에 람다 Z를 곱한 게 2파이가 되는 그런 상수를 따져보면 된다 이거죠. 그래서 베타 Z. 그럼 베타 Z는 람다 Z분의 2파이고, 근데 이제 그 람다 Z가 뭐라 그랬어? 람다 Z가 이제 그 Z축 방향의 파장이니까. 그러니까 이제 요거를 갖다 놓으면 이제 그 베타 Z는 람다분의 2파이의 N1 사인 세타 1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니까 요거를 그 N1을 요 분모로 갖다 놓으면 N1분의 라무다가 되잖아. 그럼 그건 람다 1이거든요. 그래서 라무다 1분의 2파이의 사인 세타인데 그걸 이제 베타 1이라고 이제 그 표현하는 거죠. 이게 이제 라무다 1분의 2파이가 그 코어 물질 안에서의 그 이제 여기 설명이 되는데, 코어에서 평면파의 전파상수야. 코어 내부에서 코어 안에서 요 광선의 방향, 이 평면파의 방향으로의 그 전파상수가 베타 1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 베타 Z라고 하는 거는 라무다분의 이제 공기 중에서 파장분의 2파이의 코어의 굴절률에 가이딩 앵글의 사인값 곱한 형태로 주어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고 이제 그 가이딩 앵글의 그 이펙티브 인덱스라고 하는 이제 그런 그 상수가 있는데, 이건 어떻게 정의되냐면은 그 베타 Z를 그 공기 중에서의 그 전파상수 베타 제로로 나눠준 거를 그 이펙티브 인덱스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게 베타 제로는 라무다분의 2파이고 베타 Z는 아까 이제 라무다분의 2파이 N 사인 세타니까 이건 N1 사인 세타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제 여기 세타는 이제 그 가이딩 앵글이야. 여기서 이제 광선의 가이딩 앵글. 그러니까 이 안에 이제 이 가이딩 앵글이 종류가 되게 많을 수 있거든요. 뭐 10개가 될 수도 있고 100개가 될 수도 있어요. 넘버는 파이나이트, 인피니트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모든 가이딩 앵글이 가능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거는 이 맥스웰 방정식을 통해 가지고 뭐 여기에서의 그 웨이브의 어떤 행태를 수치적으로 계산을 하면 그런 결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결과를 그냥 받아들이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이펙티브 인덱스는
그 N1의 사인 가이딩 앵글의 사인 값을 곱한 것인데, 이걸 보면 이 가이딩 앵글은 어떨까요? 가이딩 앵글은 크리티컬 앵글보다는 커야 되지. 어쨌든 크리티컬 앵글보다는 커야 되고 90도보다는 작겠죠. 제일 커봐야 90도죠. 그래서 90도보다는 작다. 그래서 이제 그 가이딩 앵글이 90도일 때는 이제 이펙티브 인덱스가 이게 N1이고, 가이딩 앵글이 크리티컬 앵글일 때, 바로 크리티컬 앵글일 때는 그 세타 C가 사인 세타 C가 N1분의 N2가 되죠. 크리티컬 앵글일 때. 그렇죠. 크리티컬 앵글일 때 그 코어의 굴절률에다가 사인 세타 C를 곱한 것이 그 클레딩의 굴절률에 사인 2분의 파이가 돼야 되잖아. 크리티컬 앵글이 이제 그 굴절각이 90도가 될 때니까. 그래서 크리티컬 앵글의 사인 값은 N1분의 N2거든요. 그래서 N1분의 N2야, 이게. 그러면 이제 이게 캔슬돼서 N2가 됩니다. 그래서 이 크리티컬 앵글, 바로 이제 그 전반사 조건을 만족하는 그 순간에 이펙티브 인덱스는 클레딩의 굴절률하고 같고, 그 90도가 될 때, 거의 90도에 가까워질 때는 이펙티브 인덱스가 코어의 굴절률에 가까워집니다. 그러니까 이 가이딩 앵글이 90도라고 하는 거는, 요 평면파의 이동하고 요 축 방향의 그 웨이브의 이동이 동일한 거야. 그러니까 그 웨이브가 느끼는 굴절률이 그냥 N1이 되는 겁니다. N1. 이게 이쪽 방향으로 그냥 진행하니까, 거의 이렇게 진행한다는 얘기니까. 세타가 90도라는 얘기는 이제 극단적으로 이렇게 하는 거죠. 요 광선의 길이, 경로가 요 축을 따라간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평면파하고 똑같다는 얘기죠. 그럼 이 안에서 평면파가 느끼는 굴절률 N1하고 동일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펙티브 인덱스에 해당하는 요 상수값이 코어의 굴절률보다는 좀 작고 클레딩의 굴절률보다는 이제 큰 값을 갖게 돼요. 가이딩 조건을 만족하려면은. 그래서 이와 같이 그 이펙티브 인덱스라고 하는 게 그 정의가 되고, 그다음에 이 광섬유 관련돼서 이제 만들어진 이론 중에 이제 우리가 사용해야 되는 이제 파라미터가 이 노멀라이드 프리퀀시라고 하는 이제 그런 값이 있습니다. 또는 이제 노멀라이드 레디어스라고 부르는데 V 파라미터죠. 그래서 이제 V 파라미터는 어떻게 정의가 되느냐? 파장분의 2파이에다가 코어의 반경 곱하기 스퀘어 루트 N1 제곱 마이너스 N2 제곱이에요. 그러니까 이 반경이 들어있죠. N1, N2가 들어있지. 그러니까 이 V라고 하는 파라미터에서는 이 광섬유의 그 사이즈가 들어있고 A, 그 다음에 N1하고 N2, N1 제곱 마이너스 N2 제곱 이렇게 들어있죠. 그러니까 이 광섬유의 그 스펙이 들어있는 거예요. 광섬유가 어떤 광섬유인지. V라고 하는 파라미터에. 그걸 이제 노멀라이즈드 프리퀀시라고 부릅니다. 정규화 주파수라고 불러요. V 파라미터라고 부르거든. 그래서 이것은 이렇게 정의가 되고, 그리고 이제 이걸 이제 노멀라이드 프리퀀시라고 부르는 이유는 뭐냐면, 라무다 파장이라고 하는 게 빛의 속도 나누기 주파수죠. C는 라무다하고 주파수의 관계, 파장하고 주파수의 관계는 이런 관계가 있지. 그래서 라무다는 F분의 C니까 그걸 F분의 C를 여기 갖다 놓으면 그 C분의 F가 되잖아요. 여기가 2파이 C분의 FA 스퀘어 루트 N1 제곱 마이너스 N2 제곱 N 서브 2 제곱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V가 주파수에 비례하는 값입니다. 그러니까 빨간색이 주파수가 얼마라 그랬었지? 400 테라헤르츠인가 뭐 그래. 400 얼마 테라헤르츠. 그러니까 어쨌든 그 빛의 주파수에 비례하는 어떤 파라미터야 이게. 그래서 이걸 노멀라이즈드 프리퀀시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어떤 빛의 주파수에다가 이제 어떤 광섬유의 파라미터
반지름, 그다음에 굴절률들이 들어가 있는 어떤 이제 파라미터입니다. 그래가지고 이 V 값이 이제 이렇게 주어지는데, 그러니까 스텝 인덱스 광섬유에서, 스텝 인덱스는 코어하고 클래딩에서 굴절률이 갑자기 변화하는 그런 광섬유라 그랬죠. 스텝 인덱스 광섬유는 우리가 제가 앞에서 다시 돌아가 보면은 굴절률의 그 분포가 코어에서 갑자기 이제 경계면에서 클래딩의 굴절률로 바뀌는 거, 이걸 스텝 인덱스라고 그러거든. 그래서 이 스텝 인덱스 광섬유에서 이 V라고 하는 요 값이 2.4보다 작으면 싱글 모드 파이버, 2.4보다 크면 멀티 모드 파이버제, 이렇게 된다고 이론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싱글 모드 파이버를 설계하려면 요 V 값이 2.4보다 작도록 요 파라미터들을 정해야 돼요. 파장도 거기에 맞춰야 되고, 저기 광섬유의 반경, 그 다음에 굴절률, 뭐 이런 값들을 맞춰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고, V가 2.4보다 크면 멀티모드 파이버가 되는데, 2분의 V 제곱 B제 이 안에 들어있는 모두의 개수하고 대충 비슷해요. V 값이 뭐 한 5쯤 되면, V가 한 5쯤 되면 스텝 인덱스 광섬유에서 존재할 수 있는 모두의 개수는 5, 25, 한 12개쯤 돼, 12개. 그러니까 V가 5라 그러면, 예를 들어서 V가 이제 만약 5라 그러면 모두의 개수는 한 12개쯤 됩니다. 12개. 그러니까 이 광섬유의 그 모두의 개수가 이 V 값이 5가 되도록 요 N1, N2 그다음에 요 A가 정해져 있으면, 이 광선의 그 각도 있잖아요. 여기 가능한 각도가 한 12개쯤 됩니다. 12개. 지나갈 수 있는 이제 광선의 각도가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이렇게 되고, 싱글 모드 파이버를 만들려면 이런 조건을 만족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광섬유에서 모두가 가지는 특징을 보면은, 가이딩 앵글, 아까도 얘기했지만 가이딩 앵글은 크리티컬 앵글보다는 커야 되고, 가이딩 앵글은 디스크릿한 밸류만 가능하다. 그래서 finite number of modes, 모두의 개수가 유한하다 이거죠.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제 가이딩 앵글 오브 퍼티큘러 모드, 특정한 모드의, 여기 그림이 그려있는데, 특정한 모드의 우리가 이제 광섬유 이론에서 이제 모드의 이름을 이제 LP 모드라고 얘기하는데, linearly polarized의 이니셜을 따가지고 LP라고 그러거든요. LP 모드라고 그러는데, 모드들이, 이 LP 모드들이 진행할 수 있는 각도에 따라서 뭐 이런 각도로 진행하는 것, 또는 빨간색 하면 이제 색깔이 다른 것 같으니까 빨간색으로 하지 말고 그냥 색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LP11 모드는 이런 각도로 진행하는 거, 이런 각도로 진행하는 거. 그다음에 또 그 다음 모드는 또 이런 각도로 진행하는 거. 이렇게 다양한 디스크리트한 각도들이 가능하죠. 이렇게 되는데, 근데 이제 아까 만약에 V가 5라 그러면, 아까 우리가 얘기했죠. V가 5라 그러면은 모두의 개수가 한 12개쯤 된다 그랬잖아. 그래서 5라 그러면 이제 요 광선의 가지수가 12개쯤 되는 겁니다. 12개쯤 된다 이게.
근데 이제 지금 여기 이 문장에서 얘기하는 건 어떤 특정한 모드, 예를 들면 LP01 모드라고 하자. LP01 모드. LP01 모드의 어떤 특정한 모드의 가이딩 앵글도 그 오퍼레이팅 웨이브랭스가 바뀌면 조금 각도가 살짝 바뀔 수 있다. 그래서 이제 그 말입니다. 이게 이제 LP01 모드인데 람다1이라는 파장에서의 각도가 이렇게 되면 파장이 좀 길어져. 조금 긴 파장으로 바뀌면은 이 경로가 조금 바뀌게 됩니다. 이게 이거 이제 이론적으로 따져보면 이제 그렇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요 말, 그래서 그걸 이제 웨이브가이드 디스퍼션이라고 얘기하는데 그건 이제 나중에 더 얘기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모두는 이제 이런 성질들을 가지고 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지금 요거에 대한 거는 이제 뒤에 더 얘기를 별도로 또 할게요. 그래서 이제 아까 이제 노멀라이드 V 파라미터, 노멀라이드 프리퀀시 V 파라미터, 그 다음에 이펙티브 인덱스 이런 이제 파라미터들을 우리가 이제 정의를 했고, 노멀라이드 프로파게이션 컨스턴트라고 하는 이제 그 상수를 또 이제 정의를 하는데요. 그거는 이렇게 정의되는 값입니다. 그러니까 코어의 굴절률의 제곱 마이너스 클레딩의 굴절률의 제곱분의 아까 이제 이펙티브 인덱스 있지. 그러니까 이펙티브 인덱스는 뭐하고 연관돼? 가이딩 앵글이죠. 가이딩 앵글. 그러니까 이펙티브 인덱스하고 요 가이딩 앵글하고 요 식으로 연관돼 있지. 그러니까 이펙티브 인덱스를 알았다는 얘기는 이제 가이딩 앵글을 알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 그런 값이죠. 그래서 B라고 하는 파라미터를 이렇게 우리가 이제 정의를 하거든. 이제 광섬유 이론에서 N1 제곱 마이너스 N2 제곱분의 이펙티브 인덱스 제곱 마이너스 클레딩의 인덱스의 제곱 이렇게 정의를 하고 나면 이 B 값이 가질 수 있는 그 범위는 어떻게 되냐면 제일 작으면 제로가 돼요. 어떤 때냐면 이펙티브 인덱스가 N2일 때, 이게 N2일 때는 이게 제로가 되죠. 제로가 되고, 그 다음에 요 이펙티브 인덱스가 가장 클 때는 N1이 될 때입니다. 코어의 굴절률 N1이 될 때는 이게 1이 되잖아요. 그래서 B가 가질 수 있는 그 값의 범위가 제로하고 1 사이에 어떤 값을 갖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 맥스웰 방정식을 통해 가지고 이 광섬유의 에서 이제 그 파동의 어떤 그 행태를 수치적으로 풀어요. 그 컴퓨터를 가지고 풀어낸 결과가 이제 이런 다이어그램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걸 이제 BV 다이어그램이라고 불러요. 이걸 BV 다이어그램. 그럼 이건 뭐냐면 요 Y축이 B축이고 요 X축이 V축이야. 아까 노멀라이드 프리퀀시 광섬유의 파라미터죠. 이게 V가. 그 다음에 이건 가이딩 되는 어떤 상황을 얘기하는 이제 파라미터거든. 가지고 이게 요런 BV 다이어그램에서 LP01 모드에 해당하는 V에 대한 B 값은 요런 커브를 보이고 LP11은 요런 커브를 보이게 됩니다. 이런 커브. LP21은 뭐 요런 커브고. 그래서 LP11이 이 V축하고 만나는 요점이 2.405야. 이건 맥스웰 방정식을 해석해서 나온 결과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걸 보니까 V가 2.40, 예를 들면 2란 말이야. V가 2일 때는 가능한 모드가 LP01 모드만 가능한 거야. LP01 모드만 가능하고 그거에 대한 이제 B 값은 한 8이나 얼마쯤 되는, 정확하진 않은데 하여튼 그런 값을 가지거든요. 이렇게. 근데 만약 V가 3이면은 모드가 하나, 두 개. 요 모드하고 요 모드. 그래서 이 모드의 B 값은 요 값이고 LP01 모드의 B 값은 요 값이고 이렇게. 그래서 이게 이 커브가 계속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아까 V가 5면은 요게 좀 약간 빽빽하게 있어가지고 여러 개의 모드가 있는 걸로 이제 그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걸 제가 BV 다이어그램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이 다이어그램을
가지고 V 값이 주어지면 이제 B 값이 얻어질 수 있고, B 값을 알면 어때? B 값을 알면은 이거 알면 요걸 아는 거죠. 이펙티브 인덱스를. 왜냐면 N1, N2 이건 다 주어진 값이니까. 이게 얼마다 그러면 이게 나오죠. 그럼 이펙티브 인덱스가 얼마다 그러면 이제 이 가이딩 앵글 세타 1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다이어그램인데, 하여튼 이제 이걸 가지고 이 수치 해석된 이 결과를 가지고 이제 활용할 수 있는 주요 포인트는 뭐냐면 이제 V 값이 2.4보다는 작아야 싱글 모드 5가 된다. 이게 이제 이 연구자들이 알아낸 결과입니다. 이게. 이제 그렇게 되고, 근데 여기 보면 LP01 모드만 놓고 보면, 이거 놓고 보면 V가 변화하면 B가 변하죠. 이게. 그러니까 이제 V가 뭐 이렇게 변하면 B가 이렇게 변하잖아.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 V는 A하고 N1, N2가 고정이 돼 있어도 라무다가 변하면 V가 변하죠. 그러니까 이제 라무다가 짧아지면 V가 커지는 거지. 파장이 짧아지면. 그러니까 빨간색에서 파란색으로 갈수록 V 값이 커지는 거죠. 말하자면 뭐 가시광선으로 만약 따지자면. 그래서 파장이 짧아질수록 V가 커진단 말이야. 그럼 V가 커진다는 얘기는 뭐야? V가 커지면은 B가 커지는 거야. V가 커지면 B가 커집니다. 그래서 B가 커지면 뭐야? B가 커지면 이펙티브 인덱스가 커지고, 이펙티브 인덱스가 커지면 앵글이 커지는 거야. 가이딩 앵글이. 그래서 파장이 짧아지면 이거 아주 극단적으로 빨간색에서 파란색으로 바뀌면 파장이 짧아지면 이 가이딩 앵글이 더 커지게 됩니다. 아까 우리 얘기했듯이. 그래서 이 가이딩 앵글이 이렇게 조금 커져 이렇게. 그래서 같은 LP01 모듈에도 색깔이 좀 다른 빛이 들어오면은 이 가이딩 앵글이 바뀔 수 있다. 그래서 이 그림 같으면 이 빨간색 경로하고 파란색 경로하고 어느 게 더 빨리 진행합니까? 이 Z축 방향을 보면 파란색이 더 빨리 진행하지. 네? 여기서 여기 좀 더 빨리 가겠죠. 여기 한참 지나고 보면은 이 파란색 선을 따라가는 놈이 좀 더 이제 빨리 도달하게 된다. 그래서 이제 이와 같은 이제 색분산이라고 하는 이제 현상이 발생하게 되는데, 뭐냐면 우리가 이제 광섬유 안에 어떤 빛을 집어넣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머릿속에 상상하기 쉽게 빨간색을 넣었다고 해보자. 레이저 포인트에서 나오는 이제 빨간색을 넣었다고 해보자. 빨간색을 넣었는데 빨간색이라는 게 650 나노미터도 빨간색이고 651 나노미터도 빨간색이고, 그런데 그런 파장들이 좀 섞여 있어요. 그게 그 안에 보면은. 그러니까 완전히 완벽한 단일 파장의 광원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거든. 그러니까 완전한 단일 파장이라는 건 완전한 단일 주파수의 광원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단일광에 가까운가, 이제 그런 문제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전자 회로에 오실레이터를 만들잖아. 오실레이터. 발진기를 만들잖아요. 회로로. 그래서 뭐 피드백 시켜가지고 이제 발진기 만들어 놓으면 거기서 이제 예를 들면 1MHz의 발진기를 만들고 싶은데 그게 1MHz냐 이게 정확하게 1MHz에서 약간 옆에 다른 주파성 스펙트럼 애널라이저로 여러분들이 분석을 해보면 1MHz 중심 주파수로 해서 옆에 조금 폭이 보이게 되거든요.
다른 주파수 성분이 좀 섞여 있게 돼. 그래서 얼마나 폭이 좁으냐 넓으냐 이제 그거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광통신에 사용하는 광원도 완벽한 단일 파장의 광원을 완벽하게 만들 수는 없어요. 그래서 싱글 모드 파이버를 쓰고, 그러니까 이제 일단 이제 디스퍼션이 없으려면 싱글 모드가 이렇게 여러 개 있는 것보단 모드가 요거 하나만 있는 걸 써야 돼. 근데 모드가 하나만 있는 그런 단일 모드 광섬유를 쓰더라도 또 이제 우리가 사용하는 광원의 성질이 단색광을 완벽하게 구현하지 못하기 때문에 또 이제 어떤 분산 현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분산이 일어나면 안 되거든. 분산이 일어나면은 펄스가 자꾸 퍼지는 현상이 발생하는데 그거는 거리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계속 누적되잖아요. 그거에 비례해 가지고. 그러니까 전송거리에 제한을 두게 됩니다. 하여튼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고, 그래서 BV 다이어그램이라는 걸 이제 그 맥스웰 방정식을 잘 포뮬레이션해서 수치 해석해가지고 만들어낸 이제 결과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고, 이제 우리가 보통 이제 광섬유, 단일 모드 광섬유인 경우는 아까 코어의 굴절율이 1.46이면 이제 클레딩의 굴절율은 한 1.45에서 0.005 좀 이제 차이가 나고, A의 그다음에 이제 코어의 반경은 4.5 마이크로미터쯤 되거든요. 그래서 이 값들을 다 넣으면 V가 한 2.1쯤 돼요. 그러니까 2.1쯤 되면은 싱글 모드 파이버의 그 조건을 만족하게 되죠. V. 그래서 보통 단일 모드 광섬유는 이제 V 값이 한 2 정도 되게 그렇게 만들어져 있다. 이제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아주 심한 분산 현상이 이제 모드 분산이라는 걸 이제 먼저 보겠습니다. 이제 멀티 모드 디스퍼션이라고 얘기하는데, 이제 그러니까 이제 V가 큰 광섬유, 그러니까 V가 뭐 5라든지 뭐 10이라든지 그런 어떤 값을 갖습니다. 그래서 V가 크려면 뭐 직경이 크든지, 그죠? 직경이 크든지 또는 굴절율 차이가 크든지 뭐 그렇게 하면 이제 멀티 모드 광섬유가 됩니다. 그래서 멀티모드 광섬유는 이제 이 안에 광섬유 안에서 진행할 수 있는 이제 광선의 각도가 엄청 많은 거죠. 엄청 많이 있는 거고, 그래서 이 광선이 제일 느리게, 멀티모드 광섬유에서 광선이 제일 느리게 갈 때는 이 크리티컬 앵글의 각도로 진행할 때고, 제일 빨리 갈 수 있는 거는 이제 거의 축을 따라가는 거죠. almost. 그래서 이 스테판덱스 멀티모드 파이버에서 길이 L인 광섬유를 따라서 진행하는데 걸리는 시간을 이제 구해보자. 그래서 그걸 구해보면 이제 쇼티스트 패스, 제일 빨리 갈 때는 요 점선을 따라갈 때니까 빛의 속도 N1분의 C분의 광섬유의 길이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C분의 N1 L초가 될 것이고, 롱기스트 패스는 요 크리티컬 앵글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진행하는 걸 이제 똑같이 길이로 구하려면 이제 빨간색의 길이에 해당하게 됩니다. 빨간색 선의 길이. 그러니까 요걸 다 더하면 요 길이가 되거든, 이렇게. 그래서 이제 이 길이는 어떻게 되냐면 L 나누기 사인 세타 C예요. L 나누기 사인 세타 C고, 그걸 이제 요 길을 따라서 진행하는 속도가 그냥 C분의 N1이거든요. 그러니까 요렇게 진행하는 평면파의 속도나 요렇게 진행하는 평면파의 속도는 같아. 그렇죠? 그건 같은데 이건 길이가 길잖아, 길이가. 그래서 제일 긴 거리를 따라가는 경우에 걸리는 시간은 요 식처럼 되고, 결국 이거는 C분의 L의 N1에다가 사인 세타인데, 사인의 크리티컬 앵글의 사인 값은
그거는 이제 사인 세타 C가 이제 이게 분모에 와 있으니까 N2분의 N1이 됩니다. 그러니까 사인 세타 C가 N1분의 N2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걸 여기 갖다 놓으면 N2분의 N1이 돼. 그래서 이거는 C분의 1의 N2분의 N1의 제곱초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 어떤 이제 광펄스를 이렇게 넣었을 때 여기 안에 포톤이 굉장히 많이 들어있거든요. 이 안에. 이 안에 많이 들어있는 포톤들이 어떤 포톤들은 여기를 따라가고 여기 있는 것들이 어떤 포톤은 여기를 따라가고 이제 그렇게 된다고. 어떤 포톤은 여기를 따라가고 어떤 포톤은 요 빠른 경로를 따라가고. 좀 약간 이 길마다 이제 그 포톤들이 여기 들어있는 포톤들이 좀 이렇게 분산이 돼서 진행하게 되거든. 예를 들어서 이게 모두가 한 10개 있다. 10개 있다 그러면은 여기 100개 있는 포톤 중에서 10개는 이 길을 따라가고 또 10개는 이 길을 따라가고 나머지 것들은 여기 있는 한 8개의 길을 또 따라서 가게 되고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요 길을 따라온 놈은 시간 축상에서 어디에 와 있겠어요? 좀 앞에 와 있죠? 빨리 도착했으니까. 이 길을 따라가는 놈은 시간 축상에서 맨 뒤에 와 있어. 중간에 있는 길 따라가는 놈은 중간에 있고 이렇게. 그래서 이 펄스가 이렇게 쭉 펑퍼짐해지게 된다. 이 같은 걸 제가 모두 분산이라고 얘기합니다. 여기 진행할 수 있는 모두의 가지수가 많기 때문에 발생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런 펄스가 이렇게 쭉 퍼져버리는 현상, 이걸 이제 모두 분산이라고 그러고 그래서 이걸 이제 델타 타워라고 얘기합니다. 이거 아주 쇼펄스 얘기고, 만약에 이제 이런 샤프한 엣지 형태의 그러니까 신호가 여기 들어갔다. 샤프한 엣지 형태가 신호가 들어갔으면은 여기 이제 한참 지나고 나면 어떻게 되나? 그러면 이제 그런 경우는 이런 샤프한 엣지가 들어갔을 때 여기 지나고 나서는 이렇게 펑퍼짐하게 돼버리죠. 이렇게 델타 타워. 그러니까 이제 아주 쇼펄스인 경우 이제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런 샤프한 엣지가 들어가서도 이렇게 펑퍼짐해져 버리겠죠. 그러니까 이 안에 들어있는 포톤들이 어떤 포톤은 여길 따라가고 어떤 포톤은 여길 따라갈 테니까 이렇게 요 경계면이 이렇게 흐물어져 버립니다. 이렇게. 그런 현상이 발생하게 되죠. 디그리 오브 펄스 스프레딩이야. 디그리 오브 펄스 스프레딩 델타 타우는 제일 시간이 오래 걸리는 시간에서 이제 짧은 시간을 빼준 거라. 요거에서 요거 빼준 겁니다. 그러면 이게 식이 이제 정리해보면 이런 식이 돼요. 그래서 이거 C분의 1의 N1에다가 요 델타, 이런 꼴이 됩니다. 델타는 뭐냐? N2분의 N1 마이너스 N2야. 이것은 Relative Refractive Index Difference입니다. 그래서 상대 굴절률 차이, 차이가 N2분의 N2분의 N1 마이너스 N2. 이거 단위가 없는 값이죠. 굴절률도 단위가 없지만 하여튼 이제 요렇게 이제 된다 이거죠. 델타 타워의 식은.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는데 이 디지털 시그널을 봅시다. 우리가 이제 디지털 시그널을 이제 멀티모드 파이버를 통해서 전송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래서 이렇게 0, 1, 0, 1 뭐 이런 아주 샤프한 신호를 넣었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렇게 여기 0에서 1로 넘어갈 때 이제 이렇게 샤프하게 변화할 수 있는 그런 신호고, 뭐 그리고 이제 이렇게 한 비트가 전체가 1, 전체가 제로가 되는 이런 신호를 NRG 포맷이라고 부릅니다. 이걸 Non Return to Zero 포맷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럼 Return to Zero는
중간에서 이제 그 1일 때도 항상 제로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건 이제 리턴 투 제로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non return to zero 포맷이 이런 포맷의 신호가 들어가서 광선을 한참 지나고 나면 펄스 스프레딩이 반드시 발생한다. 그죠? 그러면 이제 요 경계면이 이렇게 무너지는 요 정도는 요 이제 펄스 스프레딩이 델타 타워가 이거 이제 그 델타 타워가 한 비트 구간만큼 되는 경우를 지금 그림을 그려놓은 거야. 그러니까 아까 내가 이런 얘기했잖아요. 이제 이렇게 그 샤프한 그 펄스 그 라이징 엣지가 저기 입력되면 디스퍼션이 일어나면 이제 라이징 엣지가 이렇게 그 무너지잖아요. 그래서 여기 그 한 델타 타워만큼 벌어져 버린다. 그러니까 대충 뭐 정성적으로 펄스 스프레딩이 한 비트 구간만큼 되면은 이런 펄스가 대충 이렇게 되지 않겠냐 이런 얘기야. 그죠? 이렇게 되기 시작하면은 아주 곤란해지죠. 이렇게 되기 시작하면 제로로 판별돼야 되는 게 잘못하면 1이 돼 버리지. 예? 심하면 한참 지나면 이게 그냥 이렇게 그냥 아무런 것도 없이 돼 버린다. 완전히 그냥 신호 구분이 안 되게 돼 버리죠. 그래서 그러면 안 되니까 qualitatively speaking 계략적으로 우리가 이제 정성적으로 얘기해서 이 펄스 스프레딩 델타 타워가 한 비트 구간보다는 좀 작게 나타나야 된다 이런 얘기죠. 그 에러 프리 데이터 리시빙 에러가 없이 그 데이터를 우리가 이제 수신하기 위해서는 그래가지고 그렇게 돼야 되니까 이 델타 타워가 C분의 L의 N1 델타인데 이게 그 B분의 1보다는 작아야 된다. B분의 1이 여기 한 비트 구간이거든요. B는 비트레이트, 비트 퍼 세컨. 그러면 이제 이 조건 만족하면 이 멀티모드 광섬유에서 BL 프로덕트는 B하고 L 곱한 거 N1 델타 분의 C 뭐 이런 조건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스텝 인덱스 멀티모드 파이버의 BL 프로덕트 조건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송하고자 하는 디지털 신호의 비트레이트가 주어지면 그 비트레이트를 잘 전송할 수 있는 길이는 N1 델타 B분의 C보다는 짧아야 된다 이런 얘기죠. 예? 뭐 그런 얘기입니다. 또는 길이가 주어져 있으면 어떤 광섬유의 길이가 멀티모드 광섬유의 길이가 주어져 있으면 그 광섬유에서 전송할 수 있는 최대 비트레이트는 N1 델타 L분의 C가 된다 뭐 이런 뜻이죠. 그래서 이 굴절율 차이, 상대 굴절율 차이가 크거나 또는 이제 뭐 직경이 커도 돼요. 직경이 크거나 그러면 이제 V가 커지죠. V가 커지면 이제 그 모두의 개수가 증가하게 되고 그럼 이제 펄스 스프레딩이 커지면서 이제 BL 프로덕트는 이제 작아지게 됩니다. 이런 결과가 얻어지게 돼요. 그래서 스텝 인덱스는 멀티모드 파이버인데 코어의 굴절율은 1.5고 상대 굴절율 차이가 0.01이다. 아까 그 단일 모드 광섬유는 그 굴절율 차이가 0.0033 정도 되는 거였죠. 근데 지금 상대 굴절율 차이가 0.1이면 0.01이면 이제 꽤 큰 거죠. 하여튼 이 델타가 0.01일 때 이게 BL 프로덕트를 계산해 보면은 요거죠. 여기 넣고 계산해 보면 1.5, 0.01, 3 곱하기 10의 8승. 그리고 이제 멀티모드 파이버라 그러면 이제 그 직경은 코어의 직경은 한 50 마이크로미터 또는 이제 65 마이크로미터로 직경은 꽤 큰 그런 광섬유입니다. 그런 광섬유에서 상대 굴절율이 요만한 값을 가질 때 BL 프로덕트를 이제 요 식에 의해서 계산해 보면 20 메가 bps 킬로미터 이런 식이 나와요.
그래서 여기다 이제 3 곱하기 10의 8승 미터 퍼 세컨 이게 1.5 0.01 넣거든요. 그럼 이제 2 곱하기 10의 10승에 미터 세컨의 역수지가 이건 비트 퍼 세컨입니다. 비트 퍼 세컨. 요 세컨 분의 1이 이제 bps야. 그래가지고 이거를 이제 미터를 이제 킬로미터로 바꾸면 이제 10의 7승으로 바뀌고, 그다음에 저걸 이제 bps 메가 bps로 바꾸면 이제 10만 남죠. 그래서 20 메가 bps 킬로미터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니까 이걸 보면은 길이가 1km면은 비트레이트가 20 메가 bps보다는 작아야 되고, 길이가 10m가 되면은 길이가 100m이면 이제 비트레이트가 200 메가 bps가 가능하고, 길이가 10m이면 2기가 bps가 가능하고, 뭐 이렇게. 하여튼 이제 이 멀티모드 광섬유를 가지고는 고속 데이터 전송을 할 수가 없습니다. 고속 데이터 전송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실제로는 이거 지금 우리 현재 광통신에서는 쓰지 않는 이제 그런 광섬유죠. 아주 특별한 용도가 아닌 경우에는 그렇게 되고, 그래서 이제 멀티모드 광섬유 이 디스퍼션 특성이 굉장히 나쁘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걸 좀 완화하기 위해서 싱글 모드 파이버가 이제 많이 사용되기 전에 만들어진 광섬유가 이제 그레이디드 인덱스 광섬유, 언덕형 광섬유. 그래서 그거는 코어의 굴절률에서 클래딩의 굴절률이 될 때까지 이렇게 천천히 변화하는 그런 광섬유죠. 이제 이런 광섬유를 쓰면 뭐 지난 시간에 정성적으로 얘기할 때 무슨 얘기를 했냐면, 이렇게 이제 멀리 돌아가는 놈도 있고 이제 짧은 경로 지나가는 게 있는데, 이렇게 가는 멀리 돌아가는 거는 속도가 좀 빠르고 축을 따라가는 건 좀 속도가 느리고 해서 이제 그게 약간 이제 컴펜세이션이 됩니다. 컴펜세이션이 돼서 결국 중간중간에 한 번씩 이렇게 모였다 가겠다. 여기 이렇게 해서 여기 모였다, 여기 와서 모였다 가고 뭐 이런 식이 되거든요. 그러면 이 안에 존재하는 경로의 가지수는 많지만은 지나가는 종단까지 지나가는데 걸리는 시간의 차이가 많지 않다. 그래서 좀 디스퍼션을 줄일 수 있다. 뭐 이제 그런 거죠. 그래서 이제 그레이드 인덱스 멀티모드 파이버에서의 디스퍼션의 BL 프로덕트는 우리가 여기서 이제 지금 스텝 인덱스에서는 이제 아주 단순한 케이스를 통해서 이제 이 식을 뭐 유도할 수 있는데, 이 그레이디드 인덱스 파이버인 경우는 그걸 이제 유도하기엔 좀 우리의 범위를 좀 벗어납니다. 그래서 하여튼 식만 보면은 뭐 이런 식이 돼요. 8n1 델타 스퀘어 분의 C. 그러니까 이거 델타 스퀘어고 여긴 델타니까 델타 값은 작은 값이거든요. 1보다 뭐 아까 0.01이라든지 이렇게 작은 값이니까 훨씬 BL 프로덕트가 늘어나게 됩니다. 그레이드 인덱스 멀티모드 파이버에서는. 그래가지고 아까 하고 똑같은 케이스에 0.02, 그러니까 여기하고 N1하고 요 클래딩의 굴절률, 그러니까 코어의 굴절률의 최대치하고 클래딩의 굴절률의 차이의 상대값, 이거죠. 그걸 넣어서 요 BL 프로덕트를 해보면 240 메가 bps per 킬로미터 이제 이런 식으로 좀 훨씬 커지게 되지. 그러니까 BL 프로덕트가 요거에 한 12배 정도 늘어나잖아. 그러니까 이제 전송 거리가 12배 늘어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그래도 뭐 충분치 않습니다. 그래가지고 결과적으로 뭐냐면 we need to employ a single mode fiber. 싱글 모드 파이버를 사용해야 된다 그죠. To remove the multimode dispersion completely. 그죠. 멀티모드 디스퍼션을 완전히 없애려면 싱글 모드 파이버를 써야 된다.
걸 이제 알게 됐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광신호를 긴 거리에 걸쳐서 이제 전송하려면 싱글 모드 파이버를 써야 되겠다, 이제 이렇게 이제 궁극적으로 생각을 하게 됐죠. 그래서 싱글 모드 파이버는 V가 2.405보다 작은 그런 이제 광섬유이다. 그래서 아까 V 값은 이제 이렇게 되고, 그래서 뭐 대체적으로 이 코어의 반지름이 한 4마이크로미터, 그 다음에 상대 굴절율이 0.33%가 되는 이제 그런 광섬유를 지금 이제 다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싱글 모드, 그러니까 we don't have a multimode dispersion in single mode fiber. 싱글 모드 파이버에서는 멀티모드 디스퍼션이 없다 이거죠. 그렇지만은 still have a chromatic dispersion in single mode fiber. 아까 얘기했듯이 우리가 사용하는 광원이 단일 파장 광원이 아니라 이거지. 진짜로. 그래서 가능하면 단일 파장에 가까운 광원을 사용해야 되겠지만 완벽한 단일 파장 광원은 없다. 그래서 이 단일 모드 광섬유에서 이제 멀티모드 디스퍼션, 아주 이거는 뭐 너무나 심한 디스퍼션이라서 이건 이제 있으면 안 되는 디스퍼션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싱글 모드 파이버에서 그걸 우리가 이제 제거할 수 있지만은 크로매틱 디스퍼션이라고 하는 거는 어쩔 수 없습니다. 이거는 존재한다. 그래서 이 크로매틱 디스퍼션 색분산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색분산이라고 하는 이유는 광통신에 뭐 이런 데 사용하는 광원이 색깔 성분들이 좀 분포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색깔의 분포 때문에 발생되는 분산이라 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아주 궁극적인 제한점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싱글 모드 파이버에서의 디스퍼션은 어떻게 되는가? 크로매틱 디스퍼션 또는 이제 크로매틱이 색이란 뜻입니다. 색. 크로매틱이라 색깔의 이런 뜻이야. 색깔의. 색깔의 분산이라는 뜻입니다. 또 이제 군속도 분산, 그룹 벨로시티 디스퍼션. 이건 이제 색깔에 따라서 이제 속도가 다르다, 펄스의 속도가 다르다는 뜻입니다. 이제 그래서 이제 발생되는 분산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분산을 보면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여기 뭐 좀 이게 정리해 놓은 게 뭐냐면 우리가 이제 파동 전자기파 그래서 웨이브라는 거는 요런 사인파가 이동하는 거죠. 그럼 이제 이런 사인파에서 어떤 이 마루가 이동하는 속도 또는 골이 이동하는 속도, 그거를 뭐라고 부르냐면 그걸 위상 속도라고 불러. 페이즈 빌러시티. 이거 전체가 하여튼 요 사인파가 전체가 움직여가는 것. 우리가 이제 해안가에서 파도를 보면 파도가 그렇게 움직이는 거잖아요. 사인파가 전체가 옮겨오는 거지. 그래서 서퍼가 이제 마루에 딱 올라타면 그 마루를 따라서 마루의 움직임에 올라타서 오는 거죠. 그럼 그 서퍼가 움직이는 속도가 위상 속도야. 말하자면 그게 이제 마루의 이동 속도입니다. 근데 이런 순수한 사인파가 있으면 순수한 사인파 자체로는 아무런 신호가 없는 거죠. 이거는 노 인포메이션이지 이거. 그럼 여기 인포메이션을 실으면 이런 식이 된다고. 어떤 이제 포락선 안에만 이제 파동이 존재하는 게 되거든요. 엠벌럽 안에만. 이게 1이야. 여긴 제로야. 그래서 1인 비트가 진행하는 속도, 다시 말하면 이 엠벌럽이 진행하는 속도가 군속도입니다. 군속도. 근데 이 엠벌럽이 진행하는 속도하고 이 마루가 진행하는 인포메이션이 실려 있지 않은 요 순수한 토탈 파동이 진행하는 속도가 다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요 마루의 이동 속도하고 요 포락선의 이동 속도가 다를 수 있습니다. 그거는 저기 책 같은 데 보면 이제 그게 나오게 되는데, 그 전자기학 책 뭐 이런 데 보면 이제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제로, 1, 제로 뭐 이렇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이 펄스, 포락선, 다시 말해 그 신호 펄스죠. 신호 펄스가 이동하는 속도가 이제 군속도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 VG하고 VP는 다를 수 있어요. 근데 하여튼 이 군속도가 그 파장에 따라 달라요, 이게. 물론 뭐 그 위상 속도도 달라질 수 있지만은, 그래서 그렇게 되는 분산인데, 이제 이 머티리얼 디스퍼션이라고 하는 게 있고, 그러니까 이제 싱글 모드 크로매틱 디스퍼션은, 그다음에 웨이브 디스퍼션이라고 하는 이제 두 가지 형태로 우리가 이제 구분지어서 살펴볼 수 있는데, 이 머티리얼 디스퍼션은 이제 재료 분산이라고 얘기하고, 이제 이걸 D 서브 M이라고 파라미터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그런 말이 여기 쓰여 있어요. The refractive index is a function of the operating wavelength. 그러니까 그 안에 들어있는 전자기파의 빛의 파장의 함수라 이거야. In silica glass, 실리콘 다이옥사이드. 석영계 이제 글라스에서 그 굴절률은 파장의 함수라 이거죠. 그러니까 therefore the velocity in glass, 글라스에서의 그 속도는 그 n분의 c잖아요. 그 공기 중에 속도 나누기 굴절률인데, 이게 그 파장에 디펜드 한다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라무다 1이라고 하는 파장에서의 속도하고 라무다 2라고 하는 파장에서의 속도가 같지 않을 수 있다, 일반적으로. 만약에 이 두 개 파장이 다르면 그렇게 되는데, 근데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perfect single wavelength source does not exist. 그러니까 완벽한 그 단일 파장의 그 광원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단색광에 가까우냐 아니냐, 이제 그거 차이죠. 그래서 만약에 이제 아이디얼한 싱글 웨이브랭스 소스라면 이제 그 LD에서 나오는 이제 이 빛을 이거를 이제 그 스펙트럼 애널라이저, 그 스펙트럼 분석기를 통해서 이 파장에 대한 성분을 분석을 하는 거야. 이 안에 들어있는 색깔 성분들이 뭐가 있는가 분석하는 기계가 있어요. 그걸 통해서 분석해 보면 어떤 라무다 원이면 라무다 원이란 파장에서 쫙 그 펄스, 임펄스 하나가 나와야 되거든. 근데 프레디칼 소스 또는 제가 실질적인 소스들을 보면은 이 스펙트럼 애널라이저를 통해서 보면은 라무다 원이라는 그 파장을 만들어내는 이제 소스지만은 이게 그 라무다 원이라는 이 파장 주변에 조금 이제 분포를 하고 있게 된다. 스펙트럼이 이렇게 존재합니다. 이건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이제 그 어떤 트랜지스터 가지고서 이렇게 뭐 증폭기 만들고 그다음에 피드백해서 이렇게 해서 오실레이터 만들잖아. 만들어 놓고 여기서 나오는 신호를 그 주파수 분석기를 통해서 보면은 이게 주파수 축일 때, 이게 주파수 축이라 그러면 이게 주파수 축이라면 한 주파수에 이렇게 임펄스가 나와야 되는데, 이 중심 주파수를 중심으로 이렇게 그 분포하고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거는 전자회로도 똑같아요. 전자회로 이런 그 오실레이터도. 얼마나 이제 여기에 가까운가 이거야. 그래서 이런 이제 그 디스퍼션의 영향을 미니마이즈 하려면, 최소화하려면은 소스를 좀 좋은 소스를 써야 된다 그지. 단색광에 가까운 소스를. 그래야지 그 장거리 통신을 할 수 있습니다. 멀리 보낼 수 있어요. 그 펄스에 그 왜곡이 생기지 않으면서. 그다음에 이제 그 웨이브 디스퍼션 뭐 이런 얘기는 다음 시간에 얘기하고 이제 다시 이거 전체적으로 또 다시 다음 시간에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